이봐, 거기서. 한 중년 여성이 캐셔 앞에서 소리쳤다. 웅성거리던 계산대 근처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는 거야.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무례하다는 듯 혀를 찼다. 마트의 다른 손님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 고개를 내밀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 계산대에 집중되자 분위기가 한순간에 살얼음판이 되었다. 손님,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차분하게 다가섰지만 그 중년 여성은 이미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문제가 있냐고? 당연히 있지. 여기 이 유명인이라는 사람이 조용한 계산대를 달라고 해서 우릴 귀찮게 하는데 대체 어디서 이런 특혜를 요구하느냐 말이야. 그녀는 손을 허리에 얹고 캐셔를 노려보았다. 캐셔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손님, 저도 내부 지침에 따라 안내해 드리는 중이었을 뿐인데요. 하고 말끝을 흐렸다. 그러자 중년 여성은 언성을 더 높였다. 이런 게 바로 특혜지 뭐겠어. 저 사람 손흥민인지 뭔지 축구로 유명하다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녀는 주위 사람들을 향해 팔짱을 끼며 빈정거렸다. 한편 바로 옆 계산대에선 실제로 손흥민이 계산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그를 알아본 몇몇 손님이 웅성거렸고 또 몇몇은 사진을 찍으려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손흥민은 스태프에게 조용한 계산대를 요청한 뒤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빌미가 되어 옆 캐셔와 중년 여성의 언쟁에 불씨가 붙은 모양이었다. 죄송합니 제가 시끄러운 곳이 조금 힘들어서 특별한 대우를 바란 게 아니라 단지 더 조용한 쪽으로 안내해 주실 수 있는지 물어봤을 뿐이에요. 손흥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자 그 중년 여성은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그를 힐끔 쳐다보았다. 아니 여기 마트가 무슨 조용한 도서관이라도 되나? 사람 많고 시끄러운 건 당연한 거지. 그걸 감당 못하면 애초에 오지도 말았어야지. 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젊은 손님이 친구에게 속삭였다. 야, 손흥민 맞네. 원래 한국에서는 조용히 장보기도 힘든가 봐. 그러자 친구가 슬쩍 휴대전화를 들어 올리며 대답했다. 동영상 찍고 있어. 이거 올라가면 난리 날걸? 다른 손님들 사이에서도 술렁임이 퍼졌다. 정말 손흥민인가 봐. 축구 선수잖아. 어쩐지 어딘가 익숙하다 했어. 해외에서 활약 많이 하지 않나? 그럴 때마다 마트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묘한 긴장감으로 감싸였다. 캐셔 역시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누가 보아도 손님이 좀 유명하신 분이라서 최대한 신속히 계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한 조용한 계산대로 안내해 드리려던 거였어요. 라고 변명조로 말했다. 그러나 그 중년 여성, 곧 안타고니틴 최 점장, 이 마트의 일부 책임자가 된 설정으로 으로 밝혀진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흘겨보았다. 유명하면 뭐 어때요? 그걸로 특권을 주장하겠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여기는 공개된 공간이지 당신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고요. 그녀는 계산대 주변에 시선을 돌리며 내뱉었다. 나 같은 고정 고객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VIP 카드도 있고 지난번에도 매출 실적을 올려준 건 나 같은 단골이라고요. 그러자 또 다른 직원이 다급하게 말렸다. 최 점장님, 거기까지만 하시죠. 여기는 모든 손님이 동등하게 이용하시는 곳입니. 그리고 그 조용한 계산대 제도는 이미 본사에서 시범 운영 중인 공식 정책임니 유명인이라서 쓰는 게 아니고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 혹은 아이와 동반한 고객님들,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거예요. 하지만 최 점장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잠깐, 내가 누구냐고? 여기서 근무한 지가 몇 년인데. 본사 지침은 나도 알지만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그냥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오랜만에 한국 와서 다들 자기를 알아봐 주니까 눈에 띄고 싶은 거 아니야. 그녀의 말에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더 커졌다. 손흥민은 점잖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저는 그저 축구 선수일 뿐이고 특권 같은 건 바라지 않습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민감한 이유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요. 꼭 유명해서가 아니라 배려가 필요해 보여서 부탁드린 거였어요. 배려? 최 점장은 헛웃음을 흘렸다. 직원들이 배려해 주길 바라면서 저렇게 다들 시선 집중하게 만드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리고 조용한 계산대라니 여긴 그냥 바코드 찍는 곳인데 뭘 그리 대단히 조용해야 해요?
주변에 서 있던 젊은 커플 중 여성이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저도 사실 시끄러운 곳이 좀 힘들어서 저 계산대 괜찮더라고요. 일단 조명이 좀 더 부드럽고 안내 멘트도 최소화해 주니까 남자친구도 맞장구 쳤다. 맞아요. 장애가 있거나 소음에 예민하신 분들한테 유용하대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시스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던데. 아, 그래서 마트가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한두 군데만 조용히 해놓은 거구나. 주변 손님들이 속속 맞장구를 치자 최 점장은 예민하게 반응하며 아니 그건 그냥 보여주기 식 아니겠어요? 진짜로 필요한지 누가 증명해 줄 건데요? 손흥민 씨라는 분, 본인이 축구할 땐 큰 함성도 잘만 듣던데? 라고 비꼬았다. 손흥민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답답한 듯 설명했다. 운동장 함성과 이런 일상의 시끄러운 소음은 좀 달라요.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경기장 분위기에 적응을 해야 하지만 일상에서까지 과도한 소음을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는 부분일 텐데요. 그때 한 아이 엄마가 소공어리며 말했다. 우리 애도 소리에 민감해서 저쪽 조용한 계산대 이용해 본 적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트 이용이 훨씬 편해졌는데 저분이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지 모르겠네요. 최 점장은 한숨을 푹 내쉬며 주변을 둘러봤다. 그래, 뭐 좋다 이거야. 그런데 왜 굳이 유명인이라는 사람부터 우선 안내하냐고요. 앞에 줄 서 있는 손님들도 많은데. 그녀는 매장 직원들이 손흥민을 먼저 데려가려고 했던 사실에 불만을 품은 듯했다. 옆에 서 있던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해명했다. 정말 앞에 기다리시던 분들이 많았는데 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동의해 주셔서 먼저 안내한 거예요. 실제로 계산대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쪽은 완전히 조용하게 또 한쪽은 일반 계산대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손흥민 님께서 미리 요청하셨고 주변 분들도 괜찮다고 하셔서 그러자 줄을 서 있던 다른 손님 한 분이 끼어들었다. 맞아요. 우리도 괜찮다고 했어요. 축구 선수라서가 아니라 누가 와도 필요한 분이 계시면 먼저 가도 된다고 생각했죠. 시간을 조금씩 양보하면 서로 편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던 최 점장은 곧바로 손을 휘저으며 소리를 높였다. 양보? 이런 특별한 제도 때문에 마트 운영이 혼란스러워지면 결국 모든 손님이 피해를 본다는 걸 모르세요? 그리고 본사 규정만 믿고 있다가 이런저런 부작용이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결국 매장의 운영 책임자인 내 머리만 아프고 그녀의 격앙된 반응에 목격자들은 더욱 불편함을 느꼈다. 몇몇은 저 사람 진짜 과한 거 아니야? 유명인이 싫은 건가? 하고 수군거렸고 다른 몇몇은 휴대전화로 이미 영상을 찍으며 실시간으로 SNS에 올리고 있었다. 손흥민은 답답한 듯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점장님, 저는 제 힘으로 공을 차고 제 노력으로 성과를 얻었습. 제가 원하는 건 특혜가 아니라 그냥 조금 더 편한 환경임니 모든 사람들이 마트에서 편안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마련된 시스템이라면 저도 그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지 않나요? 특혜냐 아니냐의 문제를 논하려면 끝이 없겠죠. 하지만 나는 이 매장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고객 중 누가 더 중요한지 매일 고민합니다. 최 점장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알고는 있어요? 당신이 해외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내가 보기엔 그냥 잠깐 반짝하는 스포츠 스타일 뿐입니. 그리고 뭔가 예민하다면 온라인 장보기를 하면 되잖아요. 굳이 여길 왜 오셔서 번거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같은 계산대 옆에서 보던 한 중년 남성이 크게 한숨을 쉬며 끼어들었다. 최 점장님, 이건 아니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너무 예의가 없어요. 게다가 다른 손님들이 이미 양보했고 공식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 점장은 그를 노려보았다. 누구 마음대로 끼어들어요. 당신도 혹시 이 유명인 팬이라도 되나? 그러자 남성은 난처한 듯 웃었다. 팬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자부심이 조금은 있잖아요. 적어도 예의를 지켜야죠. 주변에서 한두 명씩 동조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맞아, 저 사람 너무 심한 말 하고 있어. 마트라고 해도 인간적으로 대해야지. 요즘 조용한 계산대, 장애인 고려한 시설 확대가 큰 흐름이잖아. 동시에 다른 측에서는 그래도 점장 말도 어느 정도 이해해 가긴 해. 운영 진짜 복잡해질 수 있잖아.
같은 의견도 있었다. 갈라진 의견 사이에서 최 점장은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이봐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예요. 매일 와서 소음이 힘들다고 항의하는 손님들 중에는 그냥 진상 부리는 경우도 많다고요. 난 그런 거 다 겪어봤어요. 결국 우리 직원들만 힘들어집니다. 손흥민은 잠시 침묵하더니 입술을 굳게 다물고 다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저도 이해합니 마트 운영이 복잡하겠죠. 하지만 왜 이런 제도가 생겼겠어요? 분명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저 역시 그런 분들 중 하나인 셈이고요. 전 제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여길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라 제도상 허용된 것이니 누려도 좋다는 거죠. 권리, 권리. 전부 다들 권리만 주장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최 점장은 가시돋친 말투를 놓지 않았다. 우리 마트는 전통적으로 익숙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어요. 괜히 해외 사례나 본사 지침 들여와서 혼란만 가중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자 한 직원이 끼어들어 말했다. 최 점장님, 그래도 본사에서는 이 조용한 계산대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 단순히 유명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저희가 이미 설문조사에서 반응이 좋았잖아요. 결과가 다 좋지만은 않았어요. 최 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반박했다. 불만도 꽤 있었다고. 일반 계산대가 줄이 길어지고 조용한 계산대 관리하는 데에 인력도 더 들어가고 매출에 영향이 있을까봐 걱정도 된단 말이야. 그 순간 옆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저기, 우리 애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데 시끄러운 음악이나 안내방송을 들으면 정말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조용한 계산대를 보고 반가워서 찾아왔는데 이렇게까지 분란이 될 줄 몰랐네요. 저희도 필요해서 왔는데 특혜라고 욕먹어야 하나요? 아주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순간 숙연해졌다. 최 점장의 표정도 약간 굳어졌지만 곧 등을 돌리며 난 단지 매장 운영면에서 효율성을 따지는 것뿐이라고 말을 흐렸다. 그 틈에 매장 매니저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달려오며 여기 무슨 일이죠? 소리가 밖까지 들릴 정도인데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직원 몇 명이 동시에 상황을 설명하려고 달라붙었다. 매니저는 이야기를 대충 듣더니 당황한 기색으로 최 점장을 바라보았다. 최 점장님, 제가 듣기론 본사 지침에 따라 조용한 계산대 운영을 권장하는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크게 갈등이 생긴 겁니까? 최 점장은 턱짓으로 손흥민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유명인이 대놓고 소음이 싫다며 특권을 요구해서 일이 이렇게 커진 겁니다. 그러자 매니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흥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아, 정말 죄송합니. 본래 저희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었는데 손흥민은 곧바로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 이미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배려도 받았어요. 다만 점장님께서 저를 특별 대우를 바라는 사람으로 오해하신 것 같아서 전 오히려 조용한 계산대라는 취지가 좋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적극 활용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매니저는 상황을 정리하려고 애썼지만 이미 사람들은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고 있었고 SNS에는 실시간으로 손흥민 마트 굴욕 같은 해시태그가 뜨기 시작했다. 매장 안은 당혹과 흥분이 섞여 말 그대로 한바탕 소동으로 번졌다. 최 점장도 어느새 목소리가 떨렸는지 다시 크게 소리치며 그래도 난 이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불필요한 분란을 일으키고 결국 사람들 간 갈등만 만들어내잖아요. 저 사람은 유명해졌으니 뭘 해도 사람들이 감싸주겠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떡하냐고요? 손흥민은 그 말에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평범한 사람이미 TV나 경기장 속의 이미지와 달리 실제로는 그냥 일상생활을 보내는 한 사람일 뿐이죠. 그리고 이런 배려 시스템이 꼭 유명인을 위한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서 구경하던 한 유튜버가 고개를 들이밀며 물었다. 손흥민 선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라이브 중이라. 그러자 손흥민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시스템이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예민한 사람들, 장애가 있는 분들, 혹은 아이를 동반한 부모들이 조용히 계산할 수 있다면
다 같이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돌아서서 최 점장을 바라보았다. 점장님도 나름대로 마트를 위해 애쓰시리라 믿어요. 다만 제게서 특권 의식을 받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판단인 것 같습. 저는 축구로 사랑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디서나 제 요구를 들어달라고 떼쓰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최 점장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는 이미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완전히 나쁜 사람처럼 보이겠군요. 하지만 저는 늘 이 매장을 위해 일해왔습. 하루에 수백 명의 고객을 대하면서 그들의 불평불만을 감당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솔직히 말해 유명인이 또 이슈를 만들어서 우리만 괜히 고생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컸던 거예요. 한참 옥신각신하던 끝에 매장 매니저가 진정시켰다. 자, 모두 진정해 주시고요. 본사와 협의해서 조용한 계산대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 지금은 손님들도 많이 불편해 하시니 우선 손흥민 님께서 계산을 마칠 수 있도록 자리를 정돈해 드릴게요. 사람들은 조금씩 흩어졌고 손흥민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한 계산대로 이동했다. 직원들은 조심스레 그를 안내했고 일부 손님들도 관심 반, 응원 반의 시선으로 따라갔다. 그러나 그날 벌어진 일은 이미 영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야? 저 점장 너무 심하더라. 손흥민이라서 더 크게 알려지겠지. 조용한 계산대 취지 자체는 좋은데 온라인상에는 의견이 분분했고 뉴스 기사까지 뜨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자 본사에서는 해당 지점을 특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제의 최 점장도 공식적으로 이제부터 조용한 계산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때 그 점장 손흥민을 모욕해놓고 이제 와서 하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어느 날 다시 그 마트에서는 대대적인 개편 공지가 나왔다. 고객 모두를 위한 조용한 계산대 확대 운영이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매장 입구에 내걸렸다. 아울러 아이를 데리고 온 손님이나 소음에 민감한 노약자 등을 위해 대기 공간도 마련했다. 점장 자신도 공개 사과문을 붙여놓았다. 이용 고객님들께 큰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 더 넓은 이해와 배려의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그날 손흥민이 다시 이 마트를 찾았다. 일부러 기자를 대동하지 않고 조용히 들러서 사과문도 보고 매장의 변화를 살폈다. 그런데 마침 매장 구석에서 얼굴을 붉히고 서 있는 최 점장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잠시 눈길을 피하다가 조심스레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손님, 아니 손흥민 씨, 이 앞 사건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이어갔다. 그날 제가 한 행동이 정말로 특권을 거부하는 정의감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그냥 제 불안과 스트레스를 남에게 떠넘기는 행위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매출이나 운영 걱정도 있었지만 사실 제 안에 있던 편견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답했다. 그날 상황이 저도 마음에 걸렸습. 저를 무조건 특별 대접하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조금 더 조용히 계산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일이 커져서 점장님도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그러자 최 점장은 고개를 숙이고 정중히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 그리고 이번 기회에 조용한 계산대의 필요성과 의의를 저도 다시 배웠어요. 직원들과 함께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서 누구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그 둘의 대화를 곁에서 듣던 매장 매니저가 한 발 다가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사실 본사에서도 이걸 계기로 다른 지점까지 확장하겠다고 해요. 손님들 반응이 의외로 조습 이전에 비해 만족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말을 보탰다. 저는 해외 리그에서도 이렇게 조용한 시간 제도를 운영하는 대형 마트를 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점장님처럼 현장 책임자가 이끄는 변화가 있으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손님들이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저 사람이 그 점장이라는데 되게 태도가 달라졌네. 그래도 잘 해결되어서 다행이야. 조용한 계산대가 진짜 늘어났으면 좋겠어. 어르신들, 아기들, 예민한 사람들 모두 편하잖아. 몇몇 손님이 손흥민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고
그는 가볍게 목례로 화답했다. 그러다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다가와서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저번에 엄마가 여기서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조용한 곳이 생겨서 좋아요. 엄마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말 고맙습. 손흥민 씨가 없었으면 이 제도가 이만큼 주목받지 못했을 거예요. 손흥민은 손사래를 치며 아닙니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이미 많은 분들이 필요성을 제기하고 계셨겠죠. 저는 그냥 계기가 된 것뿐이에요. 라고 겸손히 대답했다. 그 뒤로 며칠 사이 인터넷에서는 조용한 계산대가 전국으로 퍼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아이 키우는 집에선 진짜 필요하다. 노인분들도 부담 덜어서 좋을 듯. 해외 성공 사례도 있으니까 계속 확대하자 등의 의견이 속속 등장했다. 여러 마트나 백화점에서도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을 기세였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점장은 지역 방송사와의 인터뷰에 나서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저는 이 제도가 매출에 악영향을 줄까 걱정했습 하지만 실제로는 조용한 계산대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새로운 고객층이 유입되었어요. 결국 매출도 나쁘지 않았습. 오히려 새로운 시도로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네요. 그 인터뷰 영상을 본 손흥민은 드디어 마음을 여셨구나 하는 생각에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웃으며 말했다. 처음엔 정말 화가 났는데 그래도 서로 대화하고 이해할 기회가 생기니 이렇게 달라지네. 친구가 대답했다. 역시 너는 유명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게 참 좋다. 이번 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아 자극을 주기도 하고 마트 직원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보다 더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구나 하는 반성이 일어났다. 어떤 직원은 나도 몰랐는데 이어폰 잘 못 끼는 사람, 청각과민 증상 있는 사람, PTSD 있는 분들이 이런 환경을 필요로 한대요 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또 다른 직원은 우리 부모님도 나이 드시니 시끄러운 곳이 너무 힘들다 하시더라고. 많이 배웠어 라고 털어놨다. 한 달 후 새롭게 단장한 마트에는 아늑한 조명과 적당한 음악 볼륨, 그리고 안내방송 최소화 시간표가 공지되어 있었다. 조용한 계산대는 기존보다 3배로 늘어났고 특별한 표시를 해둬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많은 고객이 장 보는 시간이 훨씬 더 편안해졌다며 호응했고 SNS에는 해당 마트를 칭찬하는 글이 넘쳐났다. 이날 최 점장은 특별히 준비한 꽃다발을 들고 계산대 앞에서 손흥민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다시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 씨. 지난번에 제가 드린 사과가 충분치 않을 것 같아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저도 큰 교훈을 얻었어요.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꽃다발을 건넸다. 손흥민은 당황스러워하다가 곧 웃으며 꽃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저보다도 이 제도가 필요한 분들께 더 큰 혜택이 돌아가면 그걸로 충분해요. 점장님이 정말 마음을 바꾸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게 결국 가장 중요하잖아요. 옆에서 구경하던 고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브라보, 둘 다 멋져요. 좋은 결말이네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졌다. 매장을 방문한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물었다. 손흥민 선수, 오늘 느끼신 점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그는 여유 있게 웃으며 대답했다. 누구에게나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일은 특정 소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 저도 유명인으로서 주목받기는 하지만 결국 똑같이 줄 서서 장 보는 한 사람일 뿐이죠. 모두가 서로를 조금만 더 이해하고 배려하면 이렇게 평범한 공간도 훨씬 따뜻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최 점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보탰다. 맞아요. 저도 제 편견과 스트레스를 남에게 투영했던 과오를 뉘우쳤습. 앞으로는 이 마트를 그리고 이 동네 전체를 누구나 편안히 올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던 주변 고객들이 일제히 미소 지으며 서로를 바라봤다. 아까까지만 해도 갈등으로 얼룩졌던 매장 분위기는 이제 따뜻한 동네 모임처럼 바뀌어 있었다. 대화를 끝낸 손흥민은 잠시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건넸다. 오늘 변화가 여기서 그치지 않길 바랍니. 더 많은 곳에서 조용한 계산대가 생기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웃을 수 있었으면 해요. 사람들은 그 말에 박수로 화답했다.
맞아요.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이면 아무리 사소한 제도라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죠. 이 영상 꼭 공유해야겠다. 다른 마트나 기관도 본받도록. 그 후로 매장은 다른 나라에서도 주목받는 혁신 사례가 되었다. 외신 기자들이 취재를 오고 한국의 슈퍼마켓, 소음에 예민한 고객을 위한 특별한 공간 도입 같은 헤드라인으로 소개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조용한 계산대 트렌드는 그 시작점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그날의 분쟁과 그로 인한 깨달음이었다. 마지막으로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던 손흥민을 향해 한 직원이 나지막이 말했다. 손님, 아니, 손흥민님, 혹시 다음에 또 오시면 별도의 홍보 없이도 저희가 기쁘게 맞이하겠습. 우리 매장. 이제는 정말로 누구나 편안해질 수 있는 곳이 되었으니까요.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걸 지켜봐 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 저도 앞으로 계속 지켜볼게요. 그리고 저처럼 조용한 환경이 필요한 분들한테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공간인지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매장을 떠나는 길에 한 기자가 마지막으로 질문했다. 오늘 이 스토리를 지켜본 시청자나 독자들에게 혹은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손흥민은 손을 흔들며 웃었다. 누구나 삶의 어느 부분에서나 배려가 필요할 수 있음.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작은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그것이 곧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이런 변화를 더 많은 곳에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맞아요. 주변을 좀 더 둘러봐야겠네요. 우리도 다음에 비슷한 문제 보면 적극적으로 의견 내야겠다. 라고 화답했다. 몇몇은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SNS에 올려서 더 많은 분들이 알도록 해볼게요. 라고도 했다. 마트 밖으로 나오는 순간 시원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은 갈등과 오해로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진심 어린 변화로 향하는 희망의 기운을 실어 나르는 듯했다. 손흥민은 잠시 하늘을 쳐다보며 다시금 한국 축구대표팀으로 뛰던 시절의 함성과 오늘의 조용한 계산대를 동시에 떠올렸다. 분명 다르지만 결국 서로를 응원하고 배려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를 것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그는 한 걸음씩 걸음을 옮겼고 이미 매장 안팎에서는 새롭게 달라진 마트, 더 많은 고객을 품다라는 말을 실감케 하는 광경이 이어졌다. 점장과 직원들, 그리고 그곳을 찾은 모든 이들은 조용함이 결코 무관심이나 특권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접하는 사람들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기를 기대해 본다. 혹시 이런 상황을 직접 겪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아무쪼록 다른 이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작은 행동이 이렇게 커다란 변화를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그리고 마트의 다음 변화 혹은 손흥민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누군가가 찍어 올린 영상과 글들은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의 씨앗이 될 수 있으니 말이다. 함께 지켜보고 또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